잘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민법상 계약은요, 사법상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법률 행위입니다.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법률 행위고요. 그리고 정부 계약은 계약부 7조에 의해 갖고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의 주체 당사자 간의 의사 표시가 합치되어 성립하는 사법상의 법률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정부 계약은요, 구매, 임차, 도급 등 각각 특별한 의미에 붙여지는 전형적이고 급부를 할 것을 약속함과 동시에요, 교환적으로 급부를 할 것을 약속하는 상무계약입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고요, 여기서 형사적으로 넘어가는 것은 행정소송 대상은 부정당업체 제재 조치만 행정소송으로 형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은 부정당 제재 기관이나 업체로 한번 되고 나면요, 3년 동안 쇼핑몰 등록부터 해갖고 사소한 1, 2천만 원짜리 입찰하는데도 엄청 제재가 온다 하는 걸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정부 계약에서 정부의 범위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공기관도 정부 계약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정부 계약은 계약 대상 목적물을 기준으로 물품의 제조 구매 계약, 용역 계약, 공사 계약 등으로 구분을 하는데요. 여기서 국가계약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공기업과 준정부 기관을 말하고 기타 공공기관은 제입니다. 여기서 기타 공공기관 하면 조금 이렇게 혼선이 올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센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 법령에 대해서 간단히 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달사업법에 의해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은요, 조달사업법은 조달청을 청해 구매 행위를 할 경우 각 발주기관과 조달청과의 정부 조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수요 기관이 조달청에 요청하는 구매, 계약 업무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지방계약법은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가 정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계약 절차에 관하여 적용할 것을 하는 근거법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굉장히 많이 듣는 용어죠.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우리 사회적경제기업도 크게는 여기에 포함이 많이 돼서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률인데요. 중소기업 간 경쟁 물품을 지정, 고시, 직접 생산 확인, 중소기업자 간의 직접 구매 정대 및 기술 개발 제품 우선 구매 등 중소기업의 정부 계약 참여를 확대를 하는 여러 가지 규정이 되겠습니다. 지금 마지막에 말씀드린 3번 항하고요. 1번 항은 다음 페이지에서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한 4가지 쓰는 용어들 많이 보신 용어죠? 추정 가격이 무엇이고, 그리고 추정 금액이 뭐고, 예정 가격이 무엇이고, 기초 금액이 뭐고, 복수액가가 뭐고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말이 없고 많이 헷갈릴 거예요. 이어서 잠깐 한번 우리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추정 가격은요, 예산액입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얼마를 쓰겠어 하고 부가세나 제수당을 뺀 예산을 책정해 놓은 곳이고요. 추정 금액은 부가세 및 제수당이 포함된 전체적인 금액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정 금액은요, 경쟁 입찰 또는 수의계약 체결 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의 결정 기준을 삼기 위해서 미리 작성해 주는 최고의 상한 금액입니다. 최저가 아닙니다. 그리고 기초 금액은요, 복수 예비 가격을 산출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기본 금액인데요. 지금 계신 우리 대표님 중에서 혹시 이런 공공기관에서
의뢰를 받은 분이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비말 차단기 구매, 경기도청인데 비말 차단기를 요번에 3만 개를 구매를 하는데 얼마짜리 견적서 좀 보내주세요. 이런 부탁을 받은 분은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초금액이에요. 그렇게 받았을 때 써내신 대표님들 기억 가만히 해보세요. 좀 더 적게 써내려고 막 적게 써내니까 얘가 이해하고 탈락됐죠? 아니에요. 그 금액이 그렇게 부탁하는 분이요. 한 3분 정도 계시다고요. 기간에. 이 3분 정도 계실 때 기간에서 말씀하실 때는 그 기간을 믿고 거기에서 87.78하든지 99.99%라든지 2천만 원 이하는 99% 나가죠. 그죠? 또 지방하고 국가하고 또 금액이 틀리는 거 뒷페이지도 나옵니다만은 그 금액 그대로 쓰시면 조금 그래서 덜 써서 봤을 건데 쓸수한 게 많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요금입니다. 기초금액.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요. 복수액과 방금 제가 말씀 다 드렸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2%는 정부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3%는 지방자치단체예요. 정부에서는 우리 같은 기관들한테 1% 따나 더 많이 주려고 플러스 마이너스 2%를 잡았고요. 우리 지방자치들은 플러스 마이너스 3%로 다음 1% 따나 적게 주려고 그래 잡혔죠. 그죠? 여기에서 입찰세 15개의 나름대로의 플러스 마이너스 편차의 가격을 떼어놓고 우리가 입찰을 볼 때 우리가 또 수시시담을 볼 때 나름대로 떼어난 금액에서 우리 기관에서 많이 찍은 것을 4개를 갖다가 평균을 내갖고 최고 접근 하향가로 잡습니다. 그 금액이 바로 이 금액이 되고요. 고시금액은 크게 모르셔도 괜찮아요. 이 고시금액은 2년마다 바뀌는데요. 현재는 국가는 2억 1천으로 되어 있고요. 지방자치단체는 3억 2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달청에서만 체결하는 단가계약인데요. 요거는 3자 단가계약하고 다수 공급자 단가계약입니다. 제가 지금 조달청에 이제 유일하게 국내에 몇 사람 안 되는 제가 또 전문가 자격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이것인데 3자 단가는 간단하게 그냥 한 가지를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기술과 품질을 국가나 정부에서 인정해주는 제품을 정부를 상대로 계약을 하는 게 3자 단가입니다. 그리고 다수 공급자는 글자 그대로입니다. 다수의 공급자들이 다양한 품질을 소유자들이 선택할 수 있게끔 올려놓는 것이 다수 공급자입니다. 우리가 3자 단가보다는 확실히 수월하다. 제가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써놨었는데요. 수월하다는 맞습니다만은 들어가기가 엄청 힘듭니다. 그렇지만은 그 매뉴얼과 절차만 하시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많은 얘기보다는 이것을 접근하기 위해서 때로는 역발상적인 생각을 하셔야 된다. 내가 하고 있는 사업 모델은 이것이고, 내가 하고 있는 사업 모델의 규격은 이것인데, 규격도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잖아요. 그죠? 규격은 이것인데, 조달청이라든지 공공기관에서 원하는 이게 아닌 것 같아. 이거 같아. 데이터를 수집해보니까, 그걸 거꾸로 살짝 디비서 들어가는 방법을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는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원칙대로, 매뉴얼대로, 법대로, 그대로 매통수로 가려고 그러면요, 힘들어요. 지금 사업을 하시고 활동을 하시면서 많이 느끼실 겁니다. 엄청나게 힘듭니다. 이렇게 많은 계약 방법이 있는데요. 제가 빨갛게 체크해놓은 거 중간에 2번, 이거만 아시면 돼요. 총액 계약하고 단가 계약하고 제3자 단가 다수 공급자 계약이 있는데 이와 같은 계약 방법은 법도 있고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이와 같은 4가지 정도의 우리 사회경제 기업이나 중소기업, 소상공인은 접근하는데 이 정도까지 접근을 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 한계점을 조금 이따가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지역 제한이라는 말을 갖다가 제가 꼭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지역 제한이 요새 굉장히 많이 나오죠. 대상은요,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 부가세 제외하고요. 추정가격의 국가는 2억 천이고 지방자치는 3억 2천으로 현재 돼 있고 2년마다 변하는데 아직까지 이대로 돼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기준은 물품 제조 또는 구매에 있어서는 납품지가 소재하는 시도 관할구역 안에 본점이 있는 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개인하고 또 법인하고는 약간 틀려요. 그리고 용역 결과물의 소재지가 소개하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본점이 있는 자, 이거 많이 들으시는 거죠? 지역 제한은 시도, 광역시 포함해서요, 관할구역으로 제한해야 하고, 시, 군, 자치구, 기초단체의 관할구역을 제한 금지한다. 금지한답니다. 이거 예를 들어서 있죠, 예시가. 수원시, 성남시, 부천시, 시흥시, 이거는 아니다, 이거예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오늘 대표님들 가르칠 겁니다. 아닌데, 입찰이나 계약할 때 보니까 다 제한해놨던데, 용인시도 해놓고, 수원시도 해놓고, 시흥시도 해놓고, 부천도 해놓고 다 있던데, 있습니다. 본점은 입찰 참가자가 법인인 경우는 등기부 등본상의 본점이 소재지고요.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 또는 법률에 의해서요.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합니다. 인허가 사항의 사업장 소재지요. 인허가를 원하면 그 인허가에 따른 사업장 소재지가 있는 게 조금 융통성 있게 벌리는 겁니다. 이거는. 개인 사업자가 사업 종류가 복수일 경우 사업자 등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정한 사업장 소재지. 여기서 말하는 지정한 사업장 소재지는 바로 인허가 사항입니다. 인가를 이어서만 해놓지 본점은 안 해놓으면 본점 못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제 그러한 스타일을 이제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앞전에 말씀드린 중소기업에 의한 이제 보호에 관한 건데 이것을 참가 자격에 보면요. 1억 원 미만은 거의 100% 소상공인 확인서가 있는 자 해놨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중소벤처기업부에 공공구매 시스템에서 소상공인 중소기업 확인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항목입니다. 중요한 항목인데 여기 계신 우리 기관들의 대표님이나 선생님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빠뜨리는 부분이 있어요. 무엇이 빠뜨리는 부분이냐? 제가 뒤에 거도 앞에 먼저 말씀드리고 이래 해줄게요. 또 들으시라 가시는 분도 계시니까 뭘 빠뜨리냐? 공공의 입찰을 위한 확인서를 받아야 되는데 제외에 이걸 받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도 요령이 있습니다. 그거는 좀 이따가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반 수의계약 대상은 경쟁에 붙일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붙여서는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것. 천재지변 등 이런 것이 포함되겠죠. 지금 코로나19도 포함되고 있고요. 그러나 특정 기술이나 생산자가 1인분일 때, 그리고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인해 갖고 중소기업이 제조를 구매를 하는 직접 생산 증명원이 한해서 있는 제품을 선정할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국가유공자나 또 복지단체도 되어 있는데요. 지금적으로는 굉장히 희박한 사항이고, 그리고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수의계약은 1년에 사업을 하면서 한두 번 하면 행운이라 그러죠. 이 내용은 이번에 조금 완화돼 갖고 우리가 바뀐 내용을 제가 요약해 놨습니다. 소상공인이 5천에서 1억으로 되고 여성 사회적 기업이 5천에서 1억이 되고요. 예. 그리고 3%에서 5% 되고 5천에 1억이 되고 5천에 1억이 되고 야 엄청나게 올려 돈 벌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대표님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은 한 분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제가 첫 마디에 뭐랬습니까? 꿈에 버풀지 마세요 했거든요. 이거요. 지금 중소기업 활성화 차원은 약자기업 활성화 차원에 있는 매뉴얼 규정 법령 어떻게 한다 생각하십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법적으로 제시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감염병 예방적 긴급 보안의 1인 견적을 허용한다. 그리고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재난 안정 인정. 그리고 우리가 중대한 재해로 긴급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지역 제한을 시 단위로 할 수 있다. 여기에 현재 여수 다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라든지 비말 차단기라든지 그리고 격리자 음식에 관한 거 이런 게 전부 다 시단위로 다 제한이 돼 있죠. 그죠? 시단이 되는 데가 굉장히 들어가기도 힘들지만은 들어갔을 때 물품 공급 받아갖고 납품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수공급자 계약 흐름을 간단히 한번 지금부터 알아보겠는데요. 이와 같이 쭉 시장 조사부터 해갖고 조달 생선 구매 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공고를 내가 쭉 나오는 과정에서 제가 하나, 둘, 셋, 네 번째 지금 체크해놓은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마스협회 검토를 거치는 조달청 계약부서에서 승인을 해준다. 요 부분이에요. 마스협으로 모든 것을 가격 조사부터 해갖고 모든 시스템을 등록을 해주면 마스협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조달청 구매 담당관한테 보내는데요. 그 과정이 굉장히 어렵다 하는 거죠.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용어들도 앞에 제가 용어 설명을, 설명을 몇 가지 해드렸습니다만 용어가 생소하고 어려워요. 아무나 부딪혀서 막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용어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용어들대로 그것을 말하는 대로 우리가 서류를 꾸미려 그러면요 컨설팅 받아야 돼요. 조달청이 막 쉽게 말해갖고 조달연구원 이런데요. 각 청이라든지 공직에 계시다는 분들이 나와서 모여갖고 단체를 받아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 방법을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격 협상부터 쭉 나오는데요. 여기서 그 가격 협상자는 마스협회에서 계약부서에 가격을 제출하고 나면요. 그 가격이 플러스 마이너스 2% 외에는 거의 100% 패스가 됩니다. 패스가 되는데 그 앞전에 마스협회 담당관이 이 가격이 시장 가격보다 비쌉니다. 이거 좀 더 내리세요 한다고 무턱대고 내리시면 안 돼요. 그럴 필요성이 없어요. 없고 본인들이 사업하는 데서 다양한 품질을 다양한 가격에서 제공해 주는 게 다수공급자잖아요. 아무 상관없으니까요. 그대로 밀고 나가셔야 됩니다. 이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는 거를 제가 이렇게 잠깐 여기 화면에 띄워놨는데 이걸 띄워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를 또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육성사업이라든지 소설벤처 이런 데 육성사업을 거친 분들은 이걸 아시더라고 아시는데 모르시는 분들은 이걸 또 모르시고 자기 개인 법령인증서를 가지고 사이트에 또 와가지고 또 부탁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평가 이걸 또 안 받아놓으신 분들이 대다수예요. 같이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까 기업 평가를 꼭 신용평가를 받아놔셔야 되는데요. 이거는 뒤에서도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립니다만은 B- 이상만 받으면 되는 거니까 부채 비율이라든지 그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계별로 전자 업무의 단계별 업무는 이렇습니다. 잘 이거는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달청은 첫째 시장조사를 토달해가 구매 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는 목록화 요청을 해가지고 식별번호 제가 그러셨죠. 사람을 말하면 주민등록 번호를 꼭 받아놔야 된다고. 모델별로 색깔별로 유형별로 전부 각각 다 받아놔야 됩니다. 그리고 적격인사 평가를 위한 우리가 나름대로의 준비를 이렇게 서류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조달청에 적격인상 평가 결과 통보를 하기 위해서도 또 우리가 시스템에 들어가 가지고 나름대로 우리가 행위를 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10번째 조달 업체에 갖고 제가 빨갛게 상품 정보 등록 요청을 해놨는데요. 여기서 매뉴얼대로는 상품 정보 등록 요청을 제일 마지막 하라고 되어 있어요. 마지막 해놓으면 안 돼요. 해도 되기는 되는데 그러면 다시 한 2달 정도 기다려야 됩니다. 상품 정보 등록을 미리 하셔가지고 식별번호를 받아서 그 자료를 제출할 때 식별번호하고 모든 것을 같이 업로드 해줘야지만 한 번만에 쭉 그냥 이제 승인이 나고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좀 편하게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계약 절차는 크게 2가지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빨갛게 된 수의계약하고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죠.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 이쪽에 보면 우리가 일반 경쟁하고요. 제한 경쟁하고 지명 경쟁하고 크게 3가지로 나누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명 경쟁하고 수의계약 쪽으로만 모든 소액 입찰이나 소액의 수의계약을 하면 우리 사회적 경제기업들은 조금
접근하기가 편습니다. 이렇게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특정 단체에 이게 참 제일 좋은 건데요. 공공기관이나 정부에서 특정 단체에 우리 물건 좀 사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시면 알았으니까 우리가 살 테니까 당신 조달청 등록돼 있느냐? 돼 있다. 그러세요. 그러면 조달 입찰 상의 자격증 나와. 그 다음에는 야 그럼 품질이나 기술 딴 데보다 조금 내세울 수 있는 게 있어. 그러면 있다. 품질이 있어서 기술이 있어서 갖다 주면요. 조달청에 나름대로 폐쇄망이에요. 폐쇄적으로 올려놓고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화가 와가지고 그거 올렸으니까 며칠 날 몇 시에 오픈해가지고 계약 시작합시다. 그러면 오픈에 들어가면요. 예를 1억 5천이면 1억 5천 써내시면 조달청에서 비싸다 좀 깎으세요. 그러면 1억 4천5백 좀 비싸다 또 써내세요. 3회를 왔다 갔다 하면 써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수의시단 폐쇄를 가는데요. 여기에서 있는 수의시단 폐쇄 계약, 수의계약으로 제일 많이 가는 기간이 이거는 뭐 그렇게 현재 이루 쪽에 있은 게 말씀드릴게요. 여성기업하고 장애인기업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현재 작년 20년도 뒤에 데이터가 제가 수집하는 게 보여드립니다. 작년 20년도에 기준했을 때는 사회적 기업이 3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18% 향상이 됐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는 참 좋아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우리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하셔야만 됩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것을